그러면 이런 기수 사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중점을 두고 할 거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네.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추린 이유는 이 네 건의 기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인 이유가 사실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게 어떤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당연히 이 중대재해는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해서 기인되기 때문에 이런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이런 안전보건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에 대한 부분, 사무 사례에서 말씀드린 CSO를 두더라도 경영 책임자가 그럼 누가 되는 것이냐, 대표이사가 면제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평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확보 조치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중점 관리 안전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관원 수석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 관리 포인트 중에 그 첫 번째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인데, 즉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 하면 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기 위험성 평가 또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또 이와 같은 정기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좀 열거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사항으로서 안전작업 허가 제도를 수시 위험성 평가와 좀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 허가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하다 보면 작업 허가제라는 것이 상산부서 또는 그것을 잘 아는 안전 전담 조직 또는 이제 좀 큰 회사들은 안전 지킴이, 뭐 안전 순찰 제도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통해서 순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는 몇천 건씩 된다. 예를 들어서 작업이. 근데 그때마다 작업 허가를 하고 또 상주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순찰하면서 이렇게 육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거냐. 이런 의문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다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위험도에 따라서 그걸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작업 허가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중에 아주 위험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시를 좀 드려놨는데요. 뭐 고소작업이라든지 중량물 취급작업이라든지 전기작업, 그다음에 화기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계기구 유지 보수 작업,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작업 허가제도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만 좀 해가지고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작업들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한 작업이니까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까지 포함을 해서 그와 같은 작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작업 허가제를 운영하는 게 꼭 필요하다. 고위험 작업을 이제 정의를 해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업 허가의 어떤 범위를 특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고위험 작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규모마다 다를 수 있고, 작업의 절차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작업을 정의는 하지만 리뷰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반기 1회 이행점검 때에 또 할 수 있는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그냥 산업재해조사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적는 걸 넘어서서
만약에 그런 재해가 발생했으면 그 재해가 발생한 작업이 우리가 고위험 작업으로 특정하고 있냐, 작업 허가제를 하고 있냐, 이런 것도 좀 한번 리뷰를 해서 네. 만약 안 하고 있다면 네. 다음 연도부터는 그거를 이제 넣어서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이 고위험 작업이나 이런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에 있어서 그렇죠. 최선을 다했다로 볼 수 있는 어떤 또 그렇죠. 사정 중에 하나이지 네. 않을까. 그렇죠. 볼 수도 예.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네. 산업재해 예방에도 맞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네,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안전작업 허가제를 저와 같은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례 중에 이제 위험기계 유지 보수 작업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락아웃, 태그아웃 제도를 꼭 네. 이용을 해라.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계구에서 보게 되면 위험한 기계구가 많고 거기에 이제 유시 보수하러 들어갔다가 불시 기동해서 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존원을 타단을 하고 시건 장치를 하고 네. 그 키를 해당 근로자가 소지하고 또 차단한 장치에는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붙여서 불시에 기동하는 것과 같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작업 전에 툴박스 미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어떤 고지도 이루어지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를 많이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참여자를 보게 되면 뭐 관리 감독자 혼자, 뭐 안전 관리자 혼자 이렇게 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은 해당 작업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해당 작업의 관리 감독자하고 해당 네. 작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네네.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급 작업 등을 주는 그런 같은 작업에 있어서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해온 결과에 대해서 도급인이 그걸 검토를 하고 네. 우리 도급인이 개선할 네.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음.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해위험 요인 확인, 위험성 평가에서 확인이 또는 개선이 또는 활동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요거는 수석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자라든지 네. 해당 작업의 종사 근로자 위험성 평가 참여, 네, 네. 그다음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필요시 개선 이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어난 중대재해 발생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가 게 되죠. 예, 문제시되는 네.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기소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를 관리했느냐가 네,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따라오는 게 안전보건 확보 업무 중에서도 중대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특히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하청에서 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원청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그리고, 특히 고위험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네.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필요시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꼭 물어봅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또 물어보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인지하고 있었냐, 그 피해자의 동료 근로자한테 물어봐요. 인지하고 있었냐, 이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라든지 어떤 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냐라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관리자급만 그거를 공유하고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작업자들은 사실 모르는 거죠. 예, 모르게 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재해는 현장 작업자에서 발생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작동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대응의 문제이기도 문제인 한 거죠. 아주 예, 중요한 예. 부분이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점 관리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